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실기 몇 번째지 지금? 네 번째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게 지우면 이렇게 딱 지우면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느끼는 것이 저기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라는 말은 매입세액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고, 결론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매입세액 요 지우고 매입세액 공제해 주세요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로 치면 뭐 돈 돌려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돈 돌려주세요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돈 돌려달라고 할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업이고요. 우리 시험은 제조업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제조업으로 나오고 실무에서는 90% 이상이 음식업입니다. 음식업인데 우리 시험에는 제조업으로 나오고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본 문제에 하나요. 음식점으로 한다라는 문제로 둔갑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사례를 음식점으로 먼저 둔다면 음식점은 뭘 사죠? 이렇게 쌀, 배추, 또 뭐 사죠? 고등어. 자, 살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죠. 또 뭐 사죠? 뭐 어쨌든 먹거리를 사죠. 먹거리를 사는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 면세입니다. 걔네들의 특징이 면세입니다. 세의 의미가 뭐예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이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의 특징의 면세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과세로 팔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출세액, 즉 부가세 예수금은 발생이 되는데 매입세액은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하는 거죠? 부가세만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되게 억울해요. 저도 억울해요. 저는 내 사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불공이에요. 억울해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요. 얘네들은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거고, 저는 매입세액 있는데도 못 돌려받는 거고, 얘는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는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했어요. 면세 품목이고, 그리고 면세 품목이고, 이제 면세 품목이 또 뭐 있죠? 농축수 임산물 이외에도 책, 도서도 면세고, 맞죠? 또 꽃도 면세고, 면세 품목도 많죠, 맞죠? 아니, 면세 뭐 여러 가지 또 뭐지? 병원에 치료받는 것도 면세고, 음식물 쓰레기도 면세고, 면세가 많습니다. 이 면세가 많은데 모든 면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농축수 임산물에 한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농, 뭔지 알겠죠? 축, 꽃고댕, 수, 생선, 임, 나무. 그러니까 농축수 임산물이 하나여 면세 품목을 사게 된다면 거기에 곱하기 뭐를 해서 매입세액 인척해가지고 즉 부가세 대급금 인척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제매입세액, 아까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는 있는 문제 그대로 다 넣으신대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는 걸렀죠. 걸러가지고 입력을 했잖아요. 얘도 걸러줘야 됩니다. 이 걸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나 시험에 나온 게 병원 진료나 이제 책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내줘야 돼요. 문제를 내가 딱 보고 병원 진료 땡 이렇게 책 날려 이렇게 알겠죠? 또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안 해줘요. 알겠죠? 여기서 일단 날리고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얘를 과세로 팔던지 안 팔아도 매입세액 공제는 해줍니다. 근데 안 판 것도 나중에 과세로 판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안 된다면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해줘요. 면세로 샀는데 면세로 파는 거는 안 해줘요. 그럼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면세로 사서 과세로 파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고깃집. 우리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소고기는 살 때 축이잖아요. 사올 때 면세로 샀다가 팔 때는 고객한테 과세로 팝니다. 그러니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이런 사례는 어디냐고요? 이런 사례는 식육점. 식육점은 면세로 사서 면세로 팝니다. 그런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요거만 걸러내주면 되는데 우리 시험 포커스는 이쪽으로는 잘 안 나와요. 이쪽으로는 잘 안 나오고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요거죠. 내가 의제매입세액으로 물건을 샀는데 사는 시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파는 시기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사는 시기에 받는 겁니다. 왜 사는 시기에 받냐고요? 아직 안 팔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포커스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일단은 4월 때 공제를 받습니다. 4월 때 공제를 받고 그 중에 면세 품목인 농, 축, 수, 임산물에 한한다 이렇게 됩니다. 글자를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저기에 X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분계입니다. 분계. 처음에 사올 때 이제 면세니까 이제 어떻게 사올 거냐면 이렇게 사오겠죠. 숫자를 일부러 조금 조작을 좀 했습니다. 1,04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1,040원에 사고 현금 40원 나갔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뽀각 해가지고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죠? 딱 나누어서 이 부분을 뭐 한다? 매입세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플 11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돼요. 그 자동으로 되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지를 좀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프로그램에 1,040원이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04분의 4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에 여기 칸이 네모 되어 있습니다. 네모. 그러면 내가 여기에 딱 클릭해서 4라고 하고 엔터 딱 치면 이 분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착 바뀌는데 대단히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되는 시험은 안 나와요. 시험에는 정말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이만큼 하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시험에 접근을 할 때 맞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한도가 있습니다. 이 어떤 한도가 있겠죠. 매입세액 전부 다 공제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공제율이 104분의 4만 존재하지는 않겠죠. 102분의 2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 공제율 여기를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제율은 이렇게 일단은 음식점에서는 4가지로 쪼개져 있고 제조업에서는 3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요? 큰일 났죠, 맞죠? 그래서 제가 색칠을 해놨죠. 저놈들이 포커스로 시험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포커스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데 이론 시험으로는 요것도 나와요. 요 두 개도 나와요. 이론 시험으로는 여기까지 포함시키고 요거 제가 조금만 더 생각했었으면 파란색이 돼요. 이해가죠? 이론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고 그 실기 시험은 빨간색만 나올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빨간색만. 자,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실기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론이야 뭐 어느 것이든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회계 1급 이상은 전부 다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 건 안 나와요. 날리는 거죠. 날렸죠.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도정업이나 과자업이나 제분업이나 이쪽으로 안 나와요. 개인도 여기도 개인이죠. 얘도 안 나와요. 그럼 날렸죠. 우리 회사가 음식점 유인도 아니겠죠. 얘도 날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애들이 3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도 거의 다 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90%를 차지하는 게 얘입니다. 104분의 4가 90%를 차지해요. 대부분의 우리 회사의 포지션은 어디냐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회사가. 시험에 나오는 우리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나온다 그랬죠? 음식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사는 그런 제조업이 어디냐면 대표적인 데가 통조림 회사입니다. 통조림 회사는 면세 품목을 사와가지고 판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대부분의 시험이 104분의 4가 정답이고 간혹 5% 정도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당사는 중소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이 102분의 2. 과거에 한 5년, 4년 그 과거 전에 모든 정답은 102분의 2였어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쪼개지고 중소제조업으로 다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제 푸시면 전부 다 답이 102분의 2가 되어 있고요. 최근 문제 보면 전부 다 104분의 4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의 시험이 104분의 4입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시험이 104분의 4인데 간혹 문제에서 당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당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102분의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2%.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 우리 놀부보쌈 이런 집 있죠. 그게 음식점 법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저들 음식점 법인을 한다. 그때는 106분의 6이고 음식점 법인이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106분의 6. 또 한 가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나오면 잘 틀립니다. 잘 틀리고 이 두 개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가장 많은 공제율이 104분의 4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도입니다. 한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많겠죠. 아무래도 매출을 적게 합니다. 우리 돈 많이 못 벌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매출 누락이라고 합니다. 매출 누락. 매출 누락이라는 것은 매출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입은 이만큼 했다고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하고 매출은 이만큼 매출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지. 그러면 매입세 공제 많이 받고 매출은 적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세법 국세청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도라는 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 매출 이만큼 했으면 매입은 요만큼 했겠지. 맞죠? 아무래도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 거니까 그래서 매출 대비 몇 %만 해줄게 라고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법이 새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많은 음식점에서 한도에 걸려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매출에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40%만 나오고요. 다른 시험에는 50% 60% 나오는데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알겠죠? 암기할 사항은 아닌데 느낌만 갖고 가세요. 매출의 40%를 매입세액으로 일단 한도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한도 체크가 우리를 조금 괴롭혀요. 참고로 한도 체크가 우리를 좀 괴롭히는데 개념만 갖고 가면 돼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아, 한도 체크 해야 돼. 한도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상 안 해줄 거야. 라는 것이 한도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 확정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정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정 또는 예정 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한도 체크는 확정 때만 합니다. 한도 체크는 확정 때만 합니다. 그래서 한도 체크는 확정시 이게 문제에서 확정 문제가 나오면 아 얘는 한도 체크를 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한도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정 문제가 나온다면 한도 체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왜 한도 체크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것 때문에 괴롭힙니다.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잘못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정 때는 확정 체크 안 하죠. 그러니까 한도 체크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게 한도 체크인데 예정 때는 한도 체크를 안 해요. 그럼 예정 때는 어느 정도 쌓았겠죠. 이렇게 쌓았겠죠.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확정 때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한도가 넘어가면 요만큼은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매출의 입력이 예정 매출과 확정 매출을 같이 넣어줍니다. 당연하겠죠. 예정 때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정 매출 넣고 여기에 확정 매출 넣고 거기에 몇 %, 40%를 계산했더니 한도가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매출은 예정 매출도 넣고 확정 매출도 넣어서 같이 계산합니다. 그럼 매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입도 예정 매입도 넣고 확정 매입도 넣고 같이 섞어서 계산해 줘야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칸은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칸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상단에 의지 매입세액 대상을 골라서 아까처럼 음식, 쓰레기, 도서, 병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집어넣고 그다음 거기에 금액이 이렇게 불러지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확정 데이터만 불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돼요? 지우고. 이해가시죠? 예정 더하기 확정을 해줘야 되는 사건이 발생돼요. 칸을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는 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칸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틀립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죠. 주의. 여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불러지지 않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불러지지 않고 면세 품목에 한해서 된다는 거. 우리 걸러내야 된댔죠? 이거 안 팔아도 의지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오는 시기에 파는 시기가 아니라 사오는 시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별표 좀 쳐주세요. 제가 강조는 안 했는데 요것도 시험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이제 여기 사업자라는 말은 이제 그 우리가 살 때 매출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매출하는 곳이 사업자라면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다면 그 생선이나 쌀이나 다 어디서 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하나로마트 가서 살 것 같은데.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쌀하고 막 사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거기가 뭐냐? 사업자라는 거죠. 하나로마트가 사업자인 거지. 거기서 사올 때는 무조건 계산서 또는 카드라는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되고요. 간혹 우리가 이제 미나리 사고 우리 근데 아시는 분이 그 고깃집 하는데 미나리 고기 돼지고기를 미나리랑 같이 파는 그런 고깃집 있죠. 그 미나리를 어디서 사오냐면 여기에서 사와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서 농어민에게 사오죠. 농어민은 계산서나 이런 적격 증빙을 갖추기 어렵죠. 그럴 때는 그냥 거래 확인만 되면 돼요. 거래 확인만 되는 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비적격도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또는 그냥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적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업자에게 사는데 사업자라 함은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살 때는 꼭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됩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갖추든지 현금 영수증을 갖춰야 되는데 간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거기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농산물 시장. 음식 하시는 분 농산물 많이 가잖아요. 농산물 시장에 계신 분들은 사업자예요. 농어민이에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분들 다 사업자 번호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사왔어. 근데 간이 영수증 끊어와. 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끊어야 돼? 저 계산서나 카드를 끊어와야 돼. 이해했죠? 오케이. 여기서 살짝 하나 짚고 갈게요. 그런데 음식점은요. 간이 음식점 빼고 음식점은 농어민에게 인정을 안 해줘요. 무조건 인정 안 해줘요. 아까 제가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고 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106분의 6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농어민 제외시켜야 됩니다. 농어민은 안 해줘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음식점이 농어민에게 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줘요. 특히 음식점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횟집 있죠. 횟집. 저기 횟집에 가면 그 횟집에서는 고기 누구한테 사겠어요? 어민하게 사겠지. 어민에게 사오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조금 제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어민 매입은 결론적으로는 음식점 일반이나 법인은 안 돼요. 그게 제가 아까 106분의 6으로 나오는 음식점으로 한다라는 문제가 났을 때의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농어민 매입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매입하는 쪽이 사업자에게 매입할 수도 있고 농어민에게도 매입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에게는 제조업이든 음식점이든 다 허용되는데 농어민은 음식점에게는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농어민 매입은 간이 음식점을 해주는데 간이 음식점은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왜 적었냐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간이 음식점이 많잖아요. 뭐 핫도그, 트럭, 푸드 트럭 이런 데들은 대부분 간이 음식점일 거고 간이 가세자들이 거거든요. 그분들은 농어민 돼요. 알겠죠? 참고로 요거는 시험용 전혀 아니에요. 시험에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는 요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냥 음식점은 제조업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뭐라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도는 40%라는 것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단 우리는 언제 확정때 한도 체크를 하는데 그때 예정 거도 같이 넣어서 한도 체크를 같이 해야 한다가 포커스다 이 말이에요. 한도 체크는 확정 때만 하는데 입력 시 예정 것과 확정 것을 같이 넣어 주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상컨대 틀린다면 아마 여기서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문제는 104분의 4 다 나오고요. 40% 자동으로 해줘요. 입력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다 입력하고 단 제가 강조해드렸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병원 진료 도서 얘네들을 빼고 입력하는 것도 잘 하시더라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요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모난 칸박스 한번 가볼까요? 무슨 품목이 하나요? 면세 품목이 하나요. 사업자는 계산서와 카드 카드 등이 가장 정확해요. 현금 영수증도 되니까. 그 다음 여기는 제조업 알겠죠? 법인 음식점 일반과 법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한도 체크한다고요? 확정 때 한도 체크를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론 문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 실기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지금 페이지 어디 가보냐면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 있죠? 여기 383페이지 여기 383페이지 회사 코드는 우리 가는 0928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0928로) 치면 안 되고 (928로) 쳐야 들어가지네. (0928) 치니까 이상한 번호 들어가지네요. 이제 우리가 만든 회사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책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뭐냐면 율입니다. 공제율. 제목이 좀 없죠? 적어 놓을까요? 공제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친구가 얘입니다. 예.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간혹 요 법인 106분의 6 나오고 102분의 2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설명을 좀 덜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은 108분의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은 108분의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점 중 과세기간별 과세라는 기간이 1기도 있고 2기도 있죠. 1기 있고 2기가 있는데 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라는 말은 1년으로 쳤을 때 최대 4억까지 된다 뜻이죠. 맞죠? 그래서 어느 시험에는 4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험도 있는데 4억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1억과 3억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3억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과세 기간별 2억이에요. 과세 기간별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를 적용한다. 결론은 대부분이 1년에 매출이 4억 이하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09분의 9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근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정확하게 내가 연도는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라고 했냐면 1년 한도로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1년 한도로 해준다라고 해놓고는 2019년도에 가서 1년 더 연장한다라고 놨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얘가 계속 끌어오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 시험으로 나올게요. 이론 시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기죠. 범위는 구분 없이 40%. 요거는 암기하실 필요 없다 했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고, 참고로 음식점은 이제 50%, 60%, 45%까지, 65%까지 최대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이제 필수 예제 따라하기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이게 확정. 자, 이 확정이라고 동그라미 쳐주고 돼지꼬리 한 말아가지고 적을게요. 자,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도 체크 하셔야 돼요. 자, 한도 체크는 예정 매출 더하기 확정 매출도 입력하고 예정 매입 더하기 확정 매입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면 여기서 틀릴 겁니다. 아마 예정 매출 더하기 예정 매출 넣고 확정 매출 넣고 제가 강조한다고 적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적어 놓으셔도 되고 제가 강조한다고 한번 더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매입 쪽에는 예정 더하기 확정에 대한 매입을 넣어야 돼요. 매출은 칸이 따로 되어 있고 매입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1.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대부분 시험은 여기서 끝나고 지금 현재 요 문제는 사례로 들었다고 좀 풀로 적어놨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반영이라 되어 있죠. 요거 14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4번에 반영이 됩니다. 14번에 아마 43번? 40?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일단 14번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회계 처리는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F11에서 자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돼지꼬리 말아서 자, 현재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요 두 개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도 체크해야 된다는 거 하나 적으셔야 되고 한도 체크해야 된다는 거 하나 적으셔야 되고 중소기업은 104분의 4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와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현재 문제에서는 전부 다 면세의 농축수 임산물로서 걸러낼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제 걸러내는 문제를 하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산서 수치했기 때문에 적격 증빙 수치했죠. 그래서 이것도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이렇게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모되었죠. 거래처 등록 먼저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처 여기 나오죠. 요 거래처 하나 입력할게요. 이게 130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300번. 자, 거래처명은 태창농. 그 다음 여기 동시라는 말 없네요. 그냥 동시로 갈게요. 동시로 가고 주소 생략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6016248 태희찬까지 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안 되면 불러지지가 않아요. 불러지지 않고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요 내용은 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메인 화면 눌러보실게요. 메인 화면 누르셨다가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해서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있는 상황에 이 두 건을 입력 한번 해볼게요. 한 건만 먼저 보여드리고 자, 두 번째 건까지 적용시키겠습니다. 둘 다 입력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만 보고 제가 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2월 2일. 자, 유형은 계산서니까 유형 뭐겠어요? 매입 면세. 매입 면세. 면세가 지금 어디냐면 53번이네요. 여기에 53 이렇게 할게요. 자, 품목은 여기 농산물 할게요. 농산물. 수량은 여기 100이네요. 100이라고 입력하고.
자, 공급가액이 얘입니다. 공급가액이 600이라고 넣으시고 1300번이라 바로 칠까요? 대창농산 잡아주시고 전자 맞습니까? 1. 자, 붕괴는 깔끔하게 그냥 2번 할게요. 그냥 밑에 원재료 외상매입금 자동 떴죠? 지금 현재 우리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뭐 대변에 이제 외상매입금이 붙었을 뿐이죠. 얘를 지금 뭘로 바꿀 거냐면 얘로 바꿀 겁니다. 지금 밑에 뭐가 붙었죠? 부가세 대입금이 붙었죠? 애플 11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가 시킬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애플 11이 있는데 여기 애플 11 쪽에 역삼각형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하면요 다른 것이 뜨고요. 애플 11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는데 지금 제가 지금 커서가 밑에 있는 와중에 자 보세요. 밑에 있는 와중에 애플 11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물론 의제는 클릭이 됩니다. 근데 얘를 그냥 상단에 클릭하면 상단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아래든 위든 의제 매입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의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셨으니까 자, 의제니까 우리 몇 번 선택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1번 선택하면 여기 상단에 의제라고 떠요. 클릭.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우리는 104분의 4잖아요. 맞죠? 104분의 4이기 때문에 여기 6을 클릭해서 4로 바꿉니다. 그래서 4로 그러면 104분의 4가 되죠. 맞죠? 네,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여기에 의제라고 붙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 붙었죠. 자동으로 붙었죠. 요 금액이 이제 104분의 4가 붙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얘가 요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렇게 된 케이스. 아시겠죠? 얘가 요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4분의 4로 적용하시면 돼요. 상단에 의제라고 붙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띠에도 색깔이 들어와 있습니다. 뿅. 틈새 컬러 분홍색이죠. 우리 딸이 좋아하는 핑크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분기까지 처리를 했고요. 부가세 신고서 반영 한번 의제 매입 먼저 반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클릭하시고 하단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기간은 지금 몇 월부터 몇 월이지? 이게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면 딱 들었죠. 원래 이제 2건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한 건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건으로. 그랬더니 지금 모양이 이렇게 불러졌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공제율이 104분의 4, 의제 매입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도 체크를 걸 건데 요 부분이 한도 체크입니다. 자, 요 부분이 한도 체크 부분인데 일단은 시험상 웬만하면 이 탭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이 탭을 이용하는 문제도 나오긴 했어요. 세무 2급은 아닌 것 같고 세무 1급에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 탭입니다. 이 탭과 이 탭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 이 탭이에요. 면세 농산물 등의 탭을 이용하고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의 탭을 이용하지 않고 이 탭을 이용합니다. 요 탭을 이용하냐 이 탭을 이용하냐의 차이는 문제에서 대부분 주어질 거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저 탭을 옮겨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도라는 이야기 있죠. 요 칸이죠. 요 칸과 요 칸. 매출, 예정 매출과 확정 매출을 넣는 칸이 이 칸입니다. 예정 매출과 확정 매출 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림상 이해만 하시고요.
얘 40% 자동 떴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다시 오고 갈게요. 매입은 예정 매입 더하기 확정 매입을 내가 더해서 해야 된다는 그 칸이 뭐냐면 이 칸입니다. 근데 칸이 얘가 들어와 있죠. 얘를 뭐 해야 된다? 지워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요거를 작업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만 주시하시면 되고. 여기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얘가 뭐냐면 과세 표준의 뜻이 뭐냐면 매출입니다. 매출. 예정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과세 표준이 그러니까 매출 공고가액이죠. 얘가 매출 공고가액인데 얘를 예정 매출이라고 하고 얘를 예정 매출이라고 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예정 더하기 확정의 매출인 2,5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2,500만 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2,500만 원에 몇 퍼센트만 해주겠다? 40%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인가요? 맞죠? 1,000만 원의 한도액이 여기에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죠? 근데 지금 현재 매입액이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매입액은 확정 매입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예정 매입액도 포함시켜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봤더니 예정 신고 기간의 면세 매입액이 31200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금액에 추가로 업 시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1,000만 원이라고 집어넣고 1,500만 원 넣고 여기에 넣는 데이터는 600만 원에 지금 있는 요 면세 매입액인 312만 원을 같이 넣으면 912만 원이 되죠. 여기에 912만 원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한도액은 이제 1,000만 원인데 912만 원이니까 한도 안 걸렸죠. 한도 안 걸렸으니까 한도까지 전부 다 공제해 주겠다라고 뜬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가 104분의 4를 계산해서 35만 769를 했고 이미 예정 때 12만 원 공제 받았으니까 요것만 추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12만 원. 여기는 이제 넣을 일이 없습니다. 넣는 문제는 안 나오고 여기에 12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고가 다 끝났죠. 결론은 이거죠. 저기요 23만 769원 의지매입세액 공제해 주세요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너 독가로 하고 있는데 검토 좀 할게. 검토. 결론적으로 알았어. 요 금액 잔액 다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부가세 신고서로 날아갑니다. 자, 여기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자, 저장 누르시고 메인의 화면에 가서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입하는 방식은 10 엔터 12 엔터 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니요 누르고 14번 클릭한 후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의지매입세액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냈어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끝납니다. 제가 분석하고 문제 조금 분석하고 관련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청서 작성 1번 했고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금방 했죠? 했고요.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회계 처리는 F11을 통해서 했죠? 이것도 했습니다. 다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답을 조금 볼게요. 지금 현재 답에는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옛날 형식입니다. 옛날 형식 또는 도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풀이 방식은 옛날 풀이 방식입니다.
옛날 풀이 방식 참고하세요. 그 다음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뭐 해서 이래서 요거 있죠. 요거 체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하는 김에 요거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뭐라고 뜨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런 화면이 뜨죠. 요 화면은 뭐냐면, 여기는 여기 데이터는, 여기 데이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데이터는 예정이고 확정이니까 요 기간은 몇 기죠? 1기죠. 맞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1기를 2개로 쪼개서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고하고 2기를 쪼개서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고하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요 탭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냐면 우리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맥콜 만드는 회사예요. 유진 씨 미안한데 뭐 좀 맥콜 만드는 회사는 보리가 생산되는 그게 수확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다 수확을 하면 이때 매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 다음 매출은 구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입이 한 방에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한도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매입으로 1년치를 한 방에 계산하는 거죠. 얘는 이때 계산하고 이때 1년을 2개로 쪼개서 계산하는 거고 요 탭은 뭐냐면 1년을 그냥 한 개를 한도로 보는 거죠. 1년 전체를. 그러니까 입력하는 칸이 예정 확정이 아니라 1기, 2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매입도 1기, 2기 다 입력하고 여기는 참 친절하게 쪼개져 있다 맞죠? 여기는 왜 안 친절하지? 이것도 쪼개주면 참 좋겠구만. 그래서 여기는 1기, 2기, 1기 형식으로 해서 모양은 똑같아요. 어떤 회사가 그러냐? 제조 면세 농산물 탭을 사용하는 경우 지금 현재 페이지는 385페이지입니다. 1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 중 하나의 과세 기간의 비중이 하나의 과세 기간이 75% 이상을 매입한다든지 또는 하나같이 25%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제조업에 한해서 제2기 확정 때 의지매입세액을 연간으로 통상할 수 있다. 얘는 1기, 2기에서 2기가 뒷부분이잖아요. 2기를 가지고 연간 통산해서 1년치를 한 방에 계산하는 거. 그거를 제조 면세 농산물 탭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에는 요거를 클릭하게 된다면 얘를 클릭하시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예정, 확정 이렇게 형식이 넣는 게 아니라 1기, 2기로 바꾸어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 극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는 여기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6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세팅하시고 검은색 두 문제는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자, 난이도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중하 또는 하 정도고 엄청 쉽던지 아니면 엄청 어렵던지 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8090이라고 치니까 딴 회사 가는데 연구기업입니다. 연구기업 확인하셨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8090이에요. 다음은 의지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자, 예정이죠. 예정이면 한도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한도 X라고 합니다. 한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도 체크할 필요 없고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여기 요구사항이 끝이네요. 배점 3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중소제조업 출자 끊고 몇 분의 몇? 104분의 4라고 적습니다. 의지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뿐이고 전표 입력은 생략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F11을 통해서 불러오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강제로 입력합니다. 되게 쉽습니다. 즉 여기가 뭐예요? 사업자죠. 사업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수령해야 되고 맞죠? 김갑동은 뭐예요? 농업인이죠. 농업인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거래 증빙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되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2기 예정입니다. 자, 2기 예정이 7 엔터, 9 엔터. 지금 여기 경기농산 먼저 입력할게요. 경기농산. F2 누르시고 경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제 하나만 입력하고 말았네. 사실은 2개 입력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자, 취득일자는 2020-0705. 자, 여기서 보실 때 참고로 사업자는 1번하고 2번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인데 만약에 3번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입력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계산서를 클릭해 주시고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 100, 매입가액 1000. 자, 공제율은 몇 분의 몇? 2번. 엔터, 엔터. 그 다음 여기 마우스 잡고 여기로 바로 갈게요. 여기. 그 다음 아래 거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거. F2 김갑동. 취득일자 2020-0720. 농업인 매입 3번. 물품명은 채소. 자, 수량은 50. 매입가액 30. 자, 공제율은 몇 분의 몇? 104분의 4.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끝! 왜 끝났냐고요? 얘는 한도 체크인데 한도 체크를 언제 하는 거죠? 확정 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정 문제가 나오면 땡큐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80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는 저랑 같이 해요. 회사 코드는 8006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 여기서 돼지꼬리 말아주시고 요거를 104분의 4라고 적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에 줄다 끄시고 확정에 돼지꼬리 말아주시고 한도 체크합니다. 자,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조금 하시면 됩니다. 한도 체크해야 되니까 주의하자. 그 뒤에는 이제 안 적습니다.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지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고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부천농사 공급자죠. 뭘로 거래했어요? 계산서. 오케이. 자, 홍상진 농업인인데 농업인은 그냥 우리가 거래 증빙만 되면 되니까 이것도 오케이. 둘 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아래 자료는 한도 체크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입력하고 여기까지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세요. 자, 의지매입이라고 하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고 F2 부천이라고 치고 취득일자 입력하시고 자, 구분은 계산서 농산물 수량과 매입가액을 넣으면 됩니다. 공제율은 104분의 4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홍상진. 자, 구분은 3번 농업인 매입으로 진입하시고 수량은 50, 매입가액은 500으로 진입하고 공제율은 104분의 4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은 이제 우리가 걸러야 되느냐 안 걸러야 되느냐 요거 하나랑
몇 분의 몇이냐만 알면 입력은 돼요. 맞죠? 한도 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칸이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요렇게 한 칸 되어 있습니다. 요거 화면을 조금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요 칸은 매출 칸 2개랑 매입 칸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칸은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숫자의 칸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게 틀릴 만한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매입이 없었다고 하네요. 맞죠? 그래서 이 2개의 데이터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입력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도 체크 칸에 가서 여기에 14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넣으면 되죠. 여기에 180 플러스 엔터. 단기 매입액은 지금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예정 매입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정 때 의지 매입이 없었으니까 신고분도 없겠죠. 맞죠? 예, 끝났습니다. 시험 다 끝났는데 얘는 지금 한도액이 걸렸죠? 안 걸렸구나. 그래서 전액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78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원재료인 수산물을 가공하여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 이렇게 해놓고 얘를 104분의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에는 한도 체크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걸러내지는 않겠죠? 요거랑 얘를 입력하고 예정 때는 의지매입세액이 없으니까 뭐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F2 연어산업 2020-0407 그 다음 얘는 계산서 물품명은 연어 수량은 100 2 플러스 엔터 2번 엔터 자, 그 다음 요 아래 내려와서 2,400만 원에 2,800만 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가볼게요. 여기 71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자, 714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색깔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명해놨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입니다. 요거는 몇 분의 몇이죠? 106분의 6. 음식점 법인일 때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를 더 빼라? 맞습니다. 농어민은 제입니다. 농어민은 제. 근데 현재 농어민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일기 확정 부가세 과세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한도 체크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한도 체크인데 또 예정 신고 때 아무것도 안 받았네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2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수업했어요. 입력을 수업한 이유는 이제 요거 때문이겠죠? 공제율 몇 분의 몇? 106분의 6 이렇게 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강남마트에 갔습니다. 2020-0506 신용카드 그 다음 물품명은 농산물 50 42400 플러스 3번. 자, 그 다음 이제 한도 체크로 와야 되죠. 한도 체크는 하단에 있는 여기 1억 4천만 원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클릭하고 140 플러스 20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끝 납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죠? 마지막 문제 우리 빨간색입니다. 608페이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 문제 고!
608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이제 요식업을 영위하는 이제 요식업이 뭐냐면 이제 음식업입니다. 법인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06분의 6 하나랑 또 하나는 뭐죠? 농어민 제외입니다. 이 문제가 빨간색인 이유는 농어민을 제외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얘 제외죠. 음식물 쓰레기 안 되지 않죠? 얘도 제외죠. 입력은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문제 조금만 더 입력하면 매일 매주 전표 입력하죠. 문제에서 매일 매주 전표 입력하고 일기 확정 기간에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매일 매주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하나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6월 30일 유형은 계산서니까 매입 면세 53번, 품목은 사과, 수량은 20kg, 212 플러스, 코드는 사과 농장, 전자 1, 분계 2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현재 2가 아니라 현금으로 했던 거, 현금 지급했네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제가 1번으로 바꿀게요. 현금으로 바꾸고 상단에 F11을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누르고 여기 있는 의제 재활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을 클릭한 후 106분의 6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확인 누르면 되죠. 아까 했던 작업 그대로 했어요. 현금 누르고 현금 하고 나서 F11 옆에 가서 의제 매입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6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 안 했습니다. 얘를 만약에 4로 변경하면 얘가 자동으로 104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끄시고, 그 다음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열겠습니다.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열고, 이렇게 열고,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진입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게 확인이 되었고, 106분의 6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요것만 입력하면 되겠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을 3억 3천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자리에 가서 33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을 좀 이어서 보면, 자, 공급가액 쪽에 부가세 없이 차변의 원재료 외상매입금이라고 잡아주고 나서 상단의 F11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면서 의제 재활용을 클릭을 하게 되겠죠. 의제 재활용 클릭해서 여기 1번을 클릭한 후 여기에 공제율을 적용시켜주면 분모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의제라는 마크가 붙고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 쪼개져서 나온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클릭을 하게 되면 14번에 우측 하단에 의제매입세액까지 아까 우리 이것도 확인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기 14번에 불러지게 됩니다. 43번으로 불러지기가 되네요. 자, 주의할 점. 본 문제에 하나요.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106분의 6과 농어민 제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까지 해서 의제매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